안녕하세요. 주식을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막 아주 짧다고 할 정도의 시간도 아닌데 제가 투자한 이후 이렇게 변동성이 강했던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 변동성이 엄청난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들 굳건한 투자 지속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CPI가 예상보다 덜 나와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연준도 금리 더 올리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엄청 강한 장세가 펼쳐졌죠. 특히 그간 숏이 많이 붙었던 종목 위주로 숏 커버링이 강하게 나오면서 무지막지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런 시장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해보고 저는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생각인지 이야기를 짧게 해볼게요. 얼마 전에 영상 댓글을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매크로가 확연히 박살나는 게 보이는데 맨날 주식 사거나 버티자는 말만 하는데 매크로를 아예 모르는 게 아니냐라고요. 많은 이야기가 제 머릿속으로 오고 갔지만 결국 대댓글을 달진 않았습니다. 결론은 매크로를 저는 여전히 모르겠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지금 펼쳐지는 매크로를 내 투자에 어떻게 예리하게 연결하고 그걸 확률로 끌어올지 어떻게 그걸 생각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모르니까 제가 매크로 이야기를 안 하고 가입자 게시판에 수많은 글이나 영상을 따로 남길 때에도 매크로 해설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인기 있으려면 추세에 편승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 개박살나고 떨어질 때는 지금 무서운 게 오고 있다. 주식 팔아라. 바닥 확인하고 사라. 이 신호가 뜨면 사라. 환율 1600원까지 간다. 지수 1800까지 열어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정말 훨씬 더 인기 있습니다. 조회수도 훨씬 더 잘 나오고 말하기도 진짜 편해요. 공포파리가 멤버십 가입자 모으기도 훨씬 쉽습니다. 댓글에 나온 것처럼 매크로 이슈들이나 해설을 모르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면 저도 당연히 매크로 이슈나 뉴스 같은 걸 다른 투자자들만큼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있는 온라인 모임이나 톡방에선 투자자들 사이에 종종 매크로 이슈로 논쟁도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 짜집기해서 대충 해설 방송 만들자면 얼마든 할 수 있는데 근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저런 매크로 환경을 투자에 그대로 반영시켜서 포지션을 막 정하는 게 맞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 능력상으로는 정말 모르겠어요. 유튜브나 방송에 각종 전문가 나와서 무슨 신호가 확인되면 사라고 하던데 다들 그 신호는 확인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오늘 그 신호가 나와서 오른 건가요?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서 위로 쏠 때는 갭으로 뜨는데 한창 우려감에 시장 박살날 때 그 신호 보자고 팔았다가 오늘처럼 갭으로 뜨면 다시 사고 이러면 계좌가 남아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호를 보고 사라, 확인하고 사라 이 말들이 제 생각에는 정말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확인이란 건 없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이 보일 뿐이지 확인이란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주식이 좋은 주식이고 그걸 괜찮은 가격에 샀고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는 가운데 내가 이길 확률이 계속 높다면 그냥 들고 가거나 새로 매수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계속 여전히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락의 한복판에서 주식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무너질 때 지금은 버틸 때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자꾸 했던 것이고요. 투자를 하면서 하락장은 피해갈 수도 없고 정확히 타이밍을 잡을 수도 없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이거 되게 뜨는 명언이죠. 꺾이지 않는 마음. 롤드컵에서 DRX가 영화에서도 나오기 어려운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면서 예선을 통과하고 결국 우승을 했는데 예선인가? 그 힘든 게임을 반복할 때 DRX 주장 데프트 선수가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한 게임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고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투자도 완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려든 환호든 매번 평균을 크게 지나치며 반응하는 시장에서 중심을 잡고 성과를 누적시키면서 내가 커가려면 그렇게 오버슈팅, 언더슈팅 하는 시장에 휩쓸리지 않게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고 투자를 지속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투자를 멘탈이나 철학만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지만 결국 그게 없으면 시장에 끝까지 남아있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한순간에 돌아서서 벌써 코스피가 2500을 순식간에 바라보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전망이 이제는 어떻게 바뀔지 한편으로는 기대가 돼요. 부동산도 주식도 결국 똑같은 것 같습니다. 모두 낙관을 말하고 돈이 시중에 넘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고
모두 비관을 말하고 공포가 극에 달하고 도망갈 때가 오히려 도망가지 말고 시장에 남아 있어야 할 때인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이 급등해도 여전히 이런저런 이슈들이 남아 있습니다. CPI는 그저 YOY로 봤을 때 기대치보다 덜 나온 것 뿐이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금리 또한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어 보이고요. 아마도 내년에 이런 이야기들이 익숙해져서 아무도 CPI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면 침체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겠죠. 저는 현재 반등이 너무 과도했던 우려와 그에 따른 지나친 투매를 다시 일정 부분 복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균에 머물지 않는 시장이 진자 운동을 하면서 평균을 만드는 것처럼 얼마 전 과도했던 하락은 이번 상승이 이어져서 복구가 되든지 지지부진한 시장이 이어지면 복구가 되든지 어쨌든 복구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현재 시장을 보는 제 생각도 항상 같습니다. 아마 이번 강한 상승으로 이제는 상승을 말하는 영상들이 엄청 유튜브나 이런 데 늘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이 지금 어떤 가격인지가 되겠죠, 당연히. 제가 투자를 잘 못해서 그럴지 몰라도 특정 단기 이슈나 무슨 수혜주, 무슨 관련주 같은 것으로만 따라다니면서 투자를 하기엔 장기적으로 투자 성과를 누적시키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을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장기적으로 내 자산을 불리며 우상향할 동력으로 삼기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말입니다. 매크로 이슈로 사고 파는 것도 더더욱 그렇고요. 생각해보면 매크로가 가장 좋았던 시기가 2021년 1월 삼성전자 10만원 직전이었고 가까운 시기에 매크로가 가장 우울했던 시기는 한 달 전 9월이었습니다. 물론 매크로 판단에 특출난 인사이트가 있고 신호를 보는 특별한 눈이 있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겠지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99%의 분들은 매크로를 투자와 확률로 예리하게 연결시켜서 장기 성과로 누적시킬 능력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당연히 저도 그런 사람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가 확률이 높은 것인지 그 다음을 찾아봐야 하는데 그런 확률은 기업을 보는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가격에는 이런 매크로가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좋은 회사가 아주 싼 가격에 거래되는 때는 시장의 우려가 극에 달했을 때겠고 그저 그런 회사가 말도 안 되게 높은 가격에 거래될 때는 전 국민이 나도 포르쉐 탈 수 있다는 희망이 넘칠 정도로 좋은 면만 부각이 될 때겠죠. 실제 세상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 사이 어디쯤이고 좋은 회사는 그들의 사업을 탄탄하게 그런 와중에도 이어가기 때문에 이런 우려와 환호 사이에 변동하는 가격에서 좋은 기회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전히. 제 능력이 평범하고 부족해서 기회라고 생각한 10개 중에 절반 이상 실패해도 그 중에 몇 아이디어들이 장기적으로 크게 포트를 이끌어주면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어떤 식으로 무슨 관점으로 뭐 오를지 내릴지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좋은 기업들의 가격이 싼지 비싼지 그걸 판단하는 그런 시각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다 다르겠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매크로 이슈가 아니고 좋은 기업이라고 할 때 그 좋다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기업이 싸다고 하면 저평가당할 이유가 있어서 싼 것처럼 보이는 것인지 시장의 오해 때문에 진짜 좋은데 가치 대비 현저하게 싼 것인지 기업이 향후 어떤 확장세를 펼칠 것인지 기업의 성장이 펼쳐질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지식과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의 혜자와 사업 그리고 기업의 이익, 시장의 평가 주주 환원, 미래를 위한 기업의 자본 배치 이런 것들은 모두 한 궤로 다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 무 자르듯 싸다 비싸다 적정가는 얼마다 라고 딱 말할 수는 없어도 대충 알게 되거든요. 저는 스스로 평가하기에 시장 참여자들 대비 비슷하거나 좀 못한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기업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자주 틀리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 생각도 자주 수정하는 편이며 멘탈 또한 매일 일희일비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투자를 이어가고 그럭저럭 자산도 불려갈 수 있었던 것은 고민의 그 방향이 맞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차피 투자란 게 남들보다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이 좀 올라왔으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저는 결국 꺾이지 않는 마음을 바탕으로 제가 방금 말한 그런 방향으로 투자를 지속하려고 해요. 이렇게 큰 변동성을 겪고 나면 여러 경험이 쌓이면서 더 노련한 뱃사공이 될 수 있겠죠.
투자엔 정말 많은 길이 있고 여러 방법이 있어서 지금 말한 제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들 자신의 방향을 잘 찾으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도 거기에 참고가 되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투자에만 매몰되면 주위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맑은 가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봉쇄를 푼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다시 그쪽에 공장 돌리기 시작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언제 이런 맑은 가을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다음 주에 그래서 창덕궁 비원 관람 예약이 돼서 가족과 다녀오려고 하거든요. 다들 성공적인 투자도 하시겠지만 가족들이나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도 같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